1388년 명나라의 요동을 공략하기 위해 출정했던 이성계가 떨어지는 군의 사기와 큰 비를 만나 압록강을 건너기가 어렵자 고려 우왕에게 요동 정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왕은 거절하며 요동 정벌을 독촉하였다. 이에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의 군대와 일전을 벌인 끝에 최영을 유배하고 우왕을 폐위시키며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했다. 2023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자국의 민간 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과 마찰이 발생한다. 러시아 국방부 등 정규 군사 조직과 갈등을 겪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돌연 무장 반란을 일으키며 러시아 남부 군사 요충지 로스토프를 장악하고 러시아 군부와 맞서게 된다. 이에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의 모스크바 진격을 경고하며 러시아의 푸틴에게 최대 위기를 선사한다. 오늘은 현대판 위화도 회군의 주인공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생애와 그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고진은 1961년 6월 1일 소련의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및 할머니와 함께 성장한 프리고진은 체육 선생님이던 양아버지를 통해 크로스컨트리 선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하여 양아버지의 지도 아래 명문 체육 기숙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운동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게 된 걸까요? 프리고진은 1979년 18세의 나이로 절도를 저질러 구속되고 집행유예 2년형을 받으며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상습절도 및 강도행위와 더불어 미성년자와의 동반범죄로 다시 구속되어 1981년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 총 1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1988년 사면을 받아 7년간 복역 후 출소하게 된 프리고진은 출소 후 어머니 및 양아버지와 함께 노점에서 핫도그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가족의 사명을 건 핫도그 장사는 대성공하였고 루블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벌어들이며 러시아 주요 지역으로 점포를 늘려가며 번창하게 됩니다. 또한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 사회는 커다란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절의 프리고진은 다양한 사업에 참가하며 사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식품 사업에 눈을 뜬 그는 동창이 설립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최초의 식료품 체인점인 콘트레스트의 대주주 및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카지노 사업에도 뛰어들어 상트페테르부르크 최초의 카지노 사업장인 스펙트럼 CJSC의 사장으로도 임명되게 됩니다. 이때 프리고진은 카지노 사업을 할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지노 및 도박감독위원회 의장으로 있던 푸틴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또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식업에 뛰어든 프리고진은 그의 첫 레스토랑인 올드 커스텀즈 하우스와 더불어 파르세네강의 유람선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얻은 선상 레스토랑인 유아일랜드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프리고진의 선상 레스토랑인 유아일랜드에서는 푸틴의 귀빈인 자크 사라크, 조지 부시 등을 대접하였고 2003년에는 푸틴이 직접 프리고진의 생일을 유아일랜드에서 축하해주기도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프리고진은 더욱 돈독해진 푸틴과의 사이에 힘입어 새로운 회사인 콩코드 케이터링을 2003년에 설립하며 수많은 정부 사업을 따내게 됩니다. 특히 공립학교와 정부 근로자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면서 부를 축적하며 2012년에는 러시아 연방군 급식에 대한 사업권을 따내는 등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게 됩니다. 또한 2013년 프리고진은 인터넷 연구소라는 페이크 계정을 통한 여론 조작 회사를 운영하며 미국 대선 여론 작업에 개입하는 등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네오나치 출신이자 체첸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 군인 출신 예비역 중령인 드미트리 우킨을 만나게 되며 프리고진은 용병 사업을 구상 중이던 드미트리 우킨과 함께 민간 군사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공동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그너는 아돌프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인 리하르트 바그너잇을 유래했으며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연방군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창설되게 됩니다. 바그너 그룹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려고 할 때 러시아 정보총국 GRU와 함께 합병작전에 참가하면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인 루안스크, 도네츠크 지방의 반군들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하는 등 시리아 내전, 사헬 내전, 모잠비크,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러시아 연방군의 해외 파병이 곤란한 3세계 국가에서 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은 무자비하고 잔악무도한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에 백악관은 2013년 1월 이들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며 바그너 그룹의 작전을 비판하게 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 군사작전을 선언하며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또한 침공 초기부터 배치되어 잔혹함의 대명사로 불리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 정부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바그너 그룹에서 6개월간 복무하면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달며 용병들을 공개적으로 모병하게 되고 이에 프리고진 또한 실제 교도소에 방문하여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모병에 나설 정도로 무차별적인 모병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군의 패전이 반복되며 이에 따른 군의 체계가 무너짐과 동시에 바그너 그룹이 주력 부대를 이끌거나 프리고진이 공개적으로 군 지휘부를 비난하는 등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영향력은 커져갑니다. 이후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동부 솔레다르를 바그너 그룹이 점령했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러시아 국방부 비판에 나섭니다. 그는 우리가 내부 관료주의와 부패를 정복하면 우크라이나와 나토를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연방군 병력에 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러시아군 수뇌부를 공개 비판했고, 이에 CNN이 프리고진의 겨냥한 타겟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라고 분석한 것을 비롯하여 뉴욕타임즈 또한 프리고진이 국방장관이 되려 한다고 보도했을 정도로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강력한 군벌로 성장하여 푸틴의 앞에선 전시행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이 언론 노출이 잦아지며 정치적 야망을 대외에 드러내기 시작하자 2023년 러시아 정부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23년 2월 프리고진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2주 만에 크렘린궁은 게라시모프를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총사령관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프리고진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임 세르게이 수로비키 총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러한 군 지휘부의 변동은 푸틴의 승인 없이는 불가한 것으로 그간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향을 끼쳤던 프리고진의 영향력을 거세하기 위한 판단이며, 외신들은 프리고진의 러시아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앞다퉈 보도하게 됩니다. 이에 2023년 6월 24일 러시아 국방부 등 정규 군사 조직과 갈등을 빚던 프리고진은 돌연 쿠데타를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연방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의 용병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여 2,000명의 용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본인의 행동은 쿠데타가 아닌 정의의 행진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바그너 용병들이 러시아 남부도시 로스토프에 진입했고 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누구든 파괴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됐다며 러시아 군부와 맞서겠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에 6월 24일 새벽 러시아 로스토프즈에 진입해 지역 군사령부를 점령한 바그너 그룹은 하루 만에 1000km가량 진격하여 모스크바에서 불과 300km 떨어진 리페츠크 주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 당국은 프리고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반역죄 혐의로 그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프리고진 또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오지 않으면 로스토프 나도누를 봉쇄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긴장감이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나선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조건으로 군을 철수시키며 러시아 정부로부터 형사적 면책을 받고 허무하게 종료됩니다. 이틀에 걸친 팽팽한 긴장감 치고는 싱거운 결말이었지만 이후 전문가들은 프리고진이 앞으로 암살 위협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벨라루스가 언제까지 프리고진을 보호해주겠냐며 벨라루스에 망명했어도 프리고진은 안전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또한 당장 푸틴이 프리고진을 살해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러시아 국민은 물론이고 러시아군조차도 바그너 그룹을 맡기는커녕 그들에게 길을 내어줄 정도로 프리고진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를 곧바로 수청했다간 가뜩이나 쿠데타로 리더십과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푸틴의 입지가 더욱 흔들릴 것이므로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릴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26일 프리고진을 사면해주겠다던 크렘린궁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프리고진의 반역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며 프리고진을 상대로 사업체 몰수 작업에 들어가는 등 프리고진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지만 반란 5일 뒤 프리고진과 푸틴이 3시간가량 면담을 했으며 그가 오랫동안 암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잔잔히 프리고진의 생존 신고가 접수되며 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는 사실을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힌 데 이어 7월 20일 반란 이후 처음 영상에 등장하여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며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여전한 영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8월 21일에는 아프리카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무장한 상태로 등장한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은 모든 대륙에서 러시아를 위대하게 만들고 아프리카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며 우리는 진짜 실력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이미 정해진 임무와 우리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전하는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올리기도 하였지만 이 영상은 프리고진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되게 됩니다. 현지 시각 8월 23일 오후 5시 30분 러시아 서부 트레비 지역의 쿠젠키노 마을에서 개인 여객기가 추락하여 승무원 3명을 포함한 탑승객 10명이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여객기는 모스크바를 출발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던 중이었으며 탑승자 명단에는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과 더불어 그의 최측근이자 공동 설립자인 드미트리 우킨도 포함된 걸로 밝혀집니다. 이에 친 바그너 SNS 채널 또한 비행기가 러시아군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비행 중이던 2대의 항공기 중 1대는 회항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프리고진이라면 무엇을 탈지 조심할 것이라며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놀랍지도 않다고 밝힙니다. 이후 러시아 조사당국은 8월 27일 유전자 분석을 통해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프리고진이 암살에 대한 대비를 소홀했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프리고진의 전용 뒤에는 갖은 방어 장비와 생존 전술이 있었으며 그는 생전에 암살 위협을 느끼고 치밀한 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항공기 추적 서비스인 플라이트 레이더 24가 제공한 2020년 이후 프리고진의 비행 기록을 분석해보면 프리고진이 숨지기 오래전부터 항공기가 자신을 위한 암살 무대가 될 수 있다 의심하며 전용기에 각종 방어 장비를 설치하고 비행 경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프리고진이 자주 이용한 전용기는 엠브라이르 레거시 600 제트기로 여기에는 외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와 전자차단 스마트 창 등의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행 경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항공교통 관제용 자동 응답 장치인 트랜스폰더를 자주 껐으며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에야 승객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등 무장 반란 이후 주변 보안 조치를 강화하였지만 결국 프리고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숨졌으며 그의 추락 지점을 러시아 정부는 사고 현장 보전에 관한 국제 안전 규정을 무시하며 불도저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프리고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묘지에서 신지와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프리고진의 사망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푸틴 배후설의 무게가 실렸고 그의 사망이 암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미국 정부는 추락한 비행기가 지대공 미사일이 아닌 기내에 설치된 폭탄에 의해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간의 외신 보도에서는 프리고진의 개인 조종사인 아르템 스테파노프가 비행기 추락 사고의 첫 번째 용의자로 러시아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전하며 스테파노프는 사고기 추락 소식이 알려지기 전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지며 그가 현재 러시아 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러시아를 떠나 행방이 묘연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안 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이후 프리고진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푸틴은 사고 하루 만에 프리고진을 짧게 애도하며 유능했지만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루 1000km를 진군하며 전쟁사에 유례없는 대기록을 남겼으나 이성계의 회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 전직 푸틴의 요리사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는 지식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